장거리 선수들이 0.01초 위해 시간을 바치고 내달리듯 배우는 교사 되어 수업 5분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학습 15분 교육학. 라이겔루스는 기존 학자들의 이론과 원리들을 통합해서 이제 정교화 이론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나선형과 선행조직자의 종합된 이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교수의 설계에 대해서 교수의 조건, 방법, 결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교수의 조건으로는 교과 내용, 목표, 학습자 특성, 제약 조건 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교수의 방법은 조직 전략과 전달 전략과 관리 전략이 있죠. 조직 전략은 미시 전략과 거시 전략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또 전달 전략은 내용의 효과적 교수 방법이 어떤 것인가, 어떤 매체를 선정해야 될까 하는 전략이고, 관리 전략은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교수가 이루어진 다음에 효과성, 효율성, 매적성, 안정성의 결과가 얻어진다고 합니다. 정교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교화를 하느냐? 정교화에는 또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개념적 정교화, 절차적 정교화, 이론적 정교화. 개념적 정교화는 이제 개념을 인지구조에 유의미하게 동화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절차적 정교화는 가장 단순한 과정을 명세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론적 정교화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고 이제 원리를 다룰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 방법 중에 줌렌즈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줌인과 줌아웃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요와 정수를 제공하는 거죠. 대요는 전체적인 윤곽을 의미하는 말이고, 정수는 대표성이 높은 과제로 이를 확인하면서 전체적인 구조 파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선형 교육과정과 굉장히 유사하죠. 7가지 교수 설계 전략을 제공했는데, 이제 선정에 관련해서 정교화된 계열, 선수학습의 계열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조직과 관련해서 종합자, 요약자, 비유, 인지전략 촉진자, 학습자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란다는 순차식 발견식 교수 이론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지식 전달만이 아닌 문제 해결력의 배양을 위한 교수법이었습니다. 적용에 대한 지식까지 전문가의 인지 과정을 교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처방으로 순차식 과정과 발견식 과정 이 두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순차식 과정은 인지 과정을 세분화하여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걸 의미했고, 발견식 과정은 일반적인 과정이 불가능할 때 인지적 사고 과정 자체를 촉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구체적 예를 통해서 시행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을 의미를 했죠. 그래서 눈덩이 방법이라는 걸 제안을 해서 학습 1과 학습 2가 있을 때 춤을 배울 때 구분 동작으로 나누듯이 이렇게 학습 1과 학습 2로 인지적 조작의 연쇄 반응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랜더스는 언어 상호작용을 분석했는데요. 발언을 통해 지시비와 비지시비를 분석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교수 과정을 평가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교사와 학생의 발언을 세분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교사의 발언으로는 강의, 지시, 비난, 권위의 사용을 통한 이제 지시적 발언이 있고, 또 수용, 칭찬, 격려, 학생의 생각을 이용하고 또 질문하는 등의 비지시적 발언이 있습니다. 학생의 발언으로는 학생의 반응적인 말, 학생의 자진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법칙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이 3분의 2고 이 가운데 또다시 3분의 2가 지시적 발언이다. 따라서 이를 깨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학자입니다. 구성주의에 따르면 지식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표상과 해석을 통해 내부로부터 구성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학습은 세상의 작동 방식에 대해 구성한 이해들을 끊임없이 바꾸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 설계 원리로 실제적 맥락, 실제적 과제를 제공해야 한다. 협동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아제의 개인적 구성주의를 살펴보면 아동의 발달은 표면적이며 학습이 발달 수준을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발달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내부에서 구성되며 언어는 발달의 근원이 아닌 반영이라는 주장을 했죠. 그래서 교사는 아동의 평형화를 깨트리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개념의 획득 과정을 경험적 추상화와 반영적 추상화로 구분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경험적 추상화는 인지적 성질을 분리시켜 개념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했고, 이어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피아제와는 반대로 학습이 발달을 이끈다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서 구성되는 지식을 강조를 했고요. 유능한 타자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다가 이제 점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면화를 거치는 것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거리두기 전략이라는 걸 제안을 했는데 낮은 단계 전략, 중간 단계 전략, 높은 단계 전략 점차 얼마나 부가 설명을 했느냐에 따라서 낮고 중간이고 높은 단계를 구분을 했습니다. 아무런 보충, 아무런 부가 없이 단순 묘사, 단순 설명이라면 낮은 단계, 조금 더 자세하게 비교, 분류, 시범을 보였다면 중간 단계, 사고를 정교화하고 계획하고 추론하는 것까지 있었다면 높은 단계의 거리두기 전략을 사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PBL, Problem Based Learning이라고 하는 문제중심 학습은 의과대 교수에 의해서 구성주의 기반에서 나타난 학습 전략인데 실제 사회와 같은 복잡성과 비구조화된 특성을 가진 문제로 학습을 시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협동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지식의 구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교사는 자신의 의견, 정보를 주거나 정답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이해하고 탐구하고 해결책 만들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표 및 평가 과정을 거칩니다. 인지적 유연성 이론은 창의성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 지식의 범주를 넘나들고 연결, 상황적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르고자 나타난 이론입니다. 그래서 주제중심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다양한 소규모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것을 제시하고 지식의 전달보다는 구성에 강조를 둡니다. 지식은 고도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자연과학이나 초급 단계의 개념에선 조금 부적합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부적 교수법, GPD 안에서 학생은 교사와 역할놀이를 통해서 혹은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과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과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점차 주도권을 학생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주로 읽기 교육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인지적 도제 이론, 일상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도제 이론인데 길드에서 기술을 전수하면서 썼던 방법을 인지적 영역에 적용해서 만든 이론입니다. 단계로 6개를 구분할 수 있는데 모델링, 코칭, 비계활동, 명료화, 성찰, 탐색 이렇게 6가지 단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조나센이라는 사람이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이라는 걸 내놓았는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학습 환경에서 다양한 교구와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자의 교수 활동으로 모델링과 코칭, 비계 설정을 이야기했고 학습자의 활동으로 명료화, 성찰, 탐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의 학습 상황은 맥락과 분리된 통제적 상황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상황인지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인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인간의 사고, 이해는 사회적 맥락에서 발달한다. 따라서 실제적인 과제와 실행 공동체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상황학습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줄여서 SLT라고도 합니다. 지식, 기능은 맥락과 함께 사용된다 라고 말하면서 교수 설계 원리로 실제적 과제를 다룬다, 자기 성찰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평가 원리로는 문제 해결 과정을 평가해야 되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구성 능력과 메타인지 평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맥락정착 교수이론이라는 게 나왔죠. 앵커드 학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교재와 사진, 다양한 매체로 상황과 문제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꾀했습니다. 상호작용적 비디오 디스크와 함께 발달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제스퍼 시리즈가 있다고 하네요. 맷지로는 구성주의와 비판이론을 한데에 모아서 전환학습이론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지역 대학에 재입학한 아내의 직업, 생활 방식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관점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해방학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습은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만들거나 전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는 비판적 성찰의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학습의 시작은 의심하고 질문하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Resource Based Learning, 줄여서 RBL이라고 하는 자원 기반 학습은 폭발적인 지식을 머릿속에 다 담을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정보 처리와 수집 능력에 초점을 맞춘 학습입니다. 비판적 사고를 가장 중요시했고요. 학습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합한 학습 방법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특징으로는 교수 전달 방법의 융통성이 특징이고 지속적인 피드백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자원 기반 학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관련된 모형으로 NIE라고 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Newspaper in Education. 1930년대 후반에 뉴욕타임스의 신문 활용 교육 프로그램인데 신문의 기사, 칼럼, 독자 의견, 광고, 사진 등의 컨텐츠를 활용해서 이런 교육 흥미 유발, 정보의 가치 판단 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독해력과 글쓰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빅6 정보 리터리시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거는 정보자원 활용 모델로 TIL, USE 이렇게 약자로 T 문제정의, I의 정보와 전략 선택, L의 정보의 위치 접근, 그리고 U의 사용, S의 종합, E의 평가. 앞자를 따서 TIL, USE 이렇게 6단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골 베이스드 시나리오, 목표 기반 시나리오라고 GB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습 환경은 학습자의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는 그 주장으로 나온 건데 역동적 기억 이론이라는 인지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고 이것을 수행하는 장면을 시나리오로 설명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상의 학습 자료는 몰입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어야 되겠죠. 주인은 문제 해결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중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을 했는데 문제에 접근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가설 설정, 원리의 전개, 원리의 검증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가지 태도 같은 것들, 여러가지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획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킬패트릭은 진보주의와 PBL의 영향을 받아서 구안법, 다른 말로 프로젝트법이라고 하는 교수 방안을 내놓았는데 구안법이라는 것을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외부에 실행하기 위해 학생 스스로 문제의 안을 구상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세우는 아동의 유목적 활동을 강조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처음엔 교사가 임시적인 주제를 선정해주고 이제 아동들이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고 마지막 평가까지 하는 그런 방법이고 장점으로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협동과 지도, 희생정신을 함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전인적으로 발달, 창조적 구성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학교생활과 실제생활이 하나로 결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는 학생은 효과가 없다는 단점이 있고 집단 구안에서 우수화가 독점한다는 그런 위험이 있고 무질서적이고 논리적 체계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영감을 얻어서 연시교수라는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연시교수는 다른 말로 시범교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장점으로는 원리와 실제 상황을 연결시켰다는 것이 있습니다. 기능을 가르치는 데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단점으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많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서 소수 집단에만 한정 지을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